계속되면서 사람이 위대해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잖아요.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아이한테 일찍부터 알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영어를 가르친다는 거 어릴 적에 어머니들이 홈스쿨 하실 때 최대 목표는 영어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는 습관을 심어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애들 보고 혼자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가서 틀려도 좋으니까 네가 고민해서 해라. 요즘 애들은요, 그거가 틀린 건 줄 알아요. 그게 틀린 건 줄 알아요. 누가 탁 가르쳐주고 해줘서 자기는 요령만 해갖고 답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애들이요, 크게 말해서 두 개밖에 안 해요. 암기랑 사고죠. 그죠? 근데 대부분 학원 가면 암기형이 이만큼 커요. 그래서 요즘 무슨 학원이 생겼냐면 사고력을 하는 학원이 생기죠. 그죠? 이걸 맞추기 위해서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 두 개의 균형을 이렇게 잡아주시려고 늘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. 근데 암기는요, 지가 하죠. 그죠? 자기가 하는 거예요. 내가 그걸 외워주는 게 아니죠. 근데 빨리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재밌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주거니받건 놀이처럼 할 수도 있어요. 사고요? 그것도 지가 하는 거예요. 사고도 자기가 해야 돼요.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실 적에는 무조건 외워라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하자. 이 파트가 많이 요즘은 없어졌어요, 아이들이.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하는 공부.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. 그러면 더 고민을 시킨 거예요. 그러면 종이에다 한국말로 전부 다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. 그럼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. 이 단어가 한국말로 뭔지 생각하는데 무지 걸려요. 이거? 몇 단어를 꺼내야지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요. 근데 이거를 너무 안 해가지고요.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가잖아요. 그냥 감만 있고 왜 틀렸는지 모르고 그게 계속 반복돼요. 그래서 어릴 적에는요. 그걸 해줘야 돼요. 고민해서 사고를 해서 하는 거 그리고 외우는 거 사실 두 개만 하면 공부 다 잘하거든요.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가 암기도 하고 사고도 하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면 바깥에서도 애들은 잘 크지만 집에서도 어머니가 영어를 잘 키우실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시간이 남았으면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. 보세요. 이제 아까 총체적으로 나온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. 처음에 이제 욕구를 깨워줘야 돼요. 그죠? 애들한테 앉혀놨는데 엄마는 준비가 다 됐잖아요. 근데 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홈스쿨이 안 돼요. 그래서 욕구를 깨우칠 적에 아이들한테 해주실 말이 뭐냐면요. 그래서 심호해줘야 돼요, 엄마가요, 막 속물처럼 얘기하면요. 애들은요, 그거 싫어해요. 애들 마음이 훨씬 더 심오해요. 그러니까 뭔가 심오한 걸 바라요. 그게 원래 인간이 원래 그래요. 그래서 보다 위대한 말을 해줘야 돼요. 위대한 말, 진짜예요. 옆집엔 이런 거 하면 할수록 싫어해요.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요. 애들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하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. 위대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하는 엄마가 돼야 돼요. 그러면 위대한 말에 그걸 반박할 만한 애들 그게 없어요. 그 말이 맞거든요. 감동적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말로 자극을 하셔야 돼요. 또 하나는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거를 아이가 알아야 돼요. 이건 엄마의 의무가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거. 애들이요 제일 바라는 게 관심이거든요. 관심 받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도 없어요.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. 공부할 때는 불친절해도요. 나머지 거는 무진장 친절하셔야 돼요. 춥니? 어쩌니? 저거 하면서 목마르니? 그런 거 있잖아요.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관심.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, 이제 자기가 그 참여를 하는 거, 아이의 참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엄마 혼자 떠들면 안 돼요. 그래서 아이가 말할 수 있는 거, 아이의 목소리를 많이 들 수 있는 거, 그죠? 아이가 또 쓸 수 있는 거, 그걸 해야 돼요. 엄마가 쓰고 아이는 보고 이러면 안 돼요. 또 하나는 이때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, 애가 최대한 말하고 애 의견을 말하고 애 목소리가 들리고 애가 손으로 쓰고 그걸 시키셔야 돼요. 큰 소리로 읽는 게 우리 애여야 돼요. 다른 애나 선생님이 아니라. 아셨죠? 그래서 이렇게 또
참여를 시키면서 해야 될 거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애가 뭐 할 때마다 비난하고 태클 거시 마시고 항상 수고했다, 뭐 힘들지 않았냐든가 이렇게 항상 존중하는 분위기, 그것도 맞겠다, 그래 그럴지도 몰라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.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, 이 애들이요, 이 긍정적 평가에 굉장히 굶주려 있어요. 그 학원에 가면요,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. 이 반대 거를 많이 줘요.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평가를 할 적에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. 애가 못했어도 일단 긍정적인 쪽을 먼저 봐야 돼요. 그리고 애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애 스스로가, 엄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. 나는 걸맞게 해야 되겠다. 너는 똑똑한 애야. 넌 우뇌가 엄청 발달한 애야. 예를 들어, 넌 좌뇌가 엄청 발달했어.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. 애가 비록 못했어도 일단 긍정적인 평가에 자신이 걸맞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. 다른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. 그 어머니는 비록 얘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르친 사람은 얘가 가진 우수하고 뛰어난 걸 보고 그 평가를 자신이라고 느끼게 하고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 효과가 좋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하실 적에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그 토대로서 요런 면을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아이가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또 이만큼 자극된 만큼 관심 받는 것만큼 참여했던 그 경험만큼 또 엄마가 평가를 좋게 해주는 것만큼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. 자, 시간이 또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적에 어떻게 또 더 재밌고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. 자주 뵙고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.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또 물어보시면 답해드리고요. 또 격려의 글을 써주시면 더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. 그러면 또 엄마표 영어 특강에서 더 좋은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